자, 다음으로는 기술 가치 평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급급 상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지급금이 법인 운영하시면서 많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법인으로 양수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허권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 금액으로 특허권 가치 평가 금액을 받습니다. 그때 뭐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과 상계를 통해서 이 가지급금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허권 가치 평가 금액이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치 평가 금액으로 1억 원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1억 원이 수익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60%는 경비로 빼고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법인에서는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돼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되죠. 그래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40에서 50% 절세 효과를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급여나 상여로 받으시는 방법과 배당으로 받는 방법과 특허 양도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5억 원을 정리한다고 쳤을 때 급여나 상여로 받으면 저희 그 2017년도 귀속 그 소득세율로 볼 때 대략 1억 7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율을 따지면 한 34%가 되겠죠. 배당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26% 정도 내야 됩니다. 근데 특허 양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 경비의 60%를 인정받기 때문에 11%, 그러니까 5,60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죠. 그래서 급여나 상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겠고요. 배당의 경우에 대해서도 2분의 1 정도로 특허 양도인 경우가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예전에는 좀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좀 더 낮아졌고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60%라고 보시면서 특허 양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인데 대표이사님이나 제3자 명의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통한 무형자산 가치 산출을 하고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 편입을 해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부채 비율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님 특허권이 가치평가 금액이 대략 4억이다 라고 했을 때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법인의 재무제출 배표를 보니까 자산이 600이고 부채가 500, 그 다음에 자본이 100 이러면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500%가 되겠죠. 그런데 대표이사님의 특허를 400을, 그러니까 4억이죠. 4억을 자본으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5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500%에서 100%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익잉여금이 2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자녀 명의의 특허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치평가했더니 금액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허권을 자녀 명의의 특허권을 이 법인으로 양도를 하게 되죠. 양도를 하면 법인에서는 당연히 10억 원을 현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는 현금 잉여금이 10억만 남고 이제 10억은 자녀 명의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익잉여금 출구로서 이런 현금으로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익잉여금 100억이 있고 부모가 90%, 부가 90%, 그다음에 자녀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특허 자녀 명의의 특허 출원해서 가치평가를 받았더니 10억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 자녀 명의의 특허를 양도를 했고 양도금은 10억은 자녀에게 줬죠. 이 10억 원을 가지고 자녀가 법인에 현물 출자를 합니다. 이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자녀 지분이 증가하고 부 지분은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해서 이익잉여금 감소 후에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가 좀 더 용이하게 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가업 승계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법인의 시가총액은 100억이고 아버지가 95%, 자녀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은 1억입니다.
근데 자녀명의 특허 출원해서 가치평가를 한 금액이 가치평가 금액이 9억입니다. 요걸 가지고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죠. 부의 지분이 10%, 자녀 지분이 90%가 되죠. 자본금 10억인 회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분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나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표님들 개인이 대표님들 특허를 이제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하실 때 진짜로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시는데 비용은 법인에서 비용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법인에 양도 처리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왕에 대표님 명의로 하실 거면 대표님 이름으로 출원하시고 등록 받으실 때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괜히 법인에서 법인 통장에서 나온 걸로 드러나면 좀 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나가고 나중에 등록 성사금이나 이런 부분도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형태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식자산권 자본화 활용 비율을 보면 이건 좀 예전 통계 자료이긴 한데요. 가지급금 정리가 아직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익응용 출고라든지 현물출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IP금융은 적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IP금융이 많이 알려져 있고 요 뉴스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IP금융이 지난해 2020년대 2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1조 3천억 원 했는데 52.8%가 급증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IP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자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서 IP 가치평가를 거쳐서 금융기관이 IP 담보대출, IP 보증대출, IP 투자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왼쪽에 이제 아래 그림 보시면 이 전구죠? 이 전구 누가 발명했나요? 에디슨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에디슨도 IP 금융을 활용해서 사업화를 했습니다. 자, 1879년 12월 30일에 미국 뉴저지 맨로파크 가로수가 일제히 불을 밝혀졌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에디슨에게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죠. 그래서 에디슨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백열 전구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유치해서 자금을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1879년이면 한참 전 얘기인데 이 에디슨이 이렇게 자기의 특허를 가지고 담보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이걸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을 IP 금융의 첫 수혜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럼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러면 IP 금융을 활용해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IP 담보대출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보통 시중은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IP 가치평가를 통해서 별도의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 은행, 시중은행,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은행에 가셔서 이런 상품이 있냐라고 문의해 보시면 그쪽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IP 보증부 대출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중소 중견기업이 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IP 플러스 보증대출 이런 산업은행에서 또 추가로 또 대출해주는 이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IP 금융을 활용해서 디딤돌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마지막에 자금력은 약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식자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IP 대출을 받아서 그 데스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가 실패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비창업자가 아니고 자금력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기업일 수가 있겠지만 IP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하는 부분에서 이런 IP 금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특허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그걸 보호하시고 하시는 여러 활동 많이 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IP 금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활용하실 때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된 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저는 여기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같이 동료로서 불러주시면 상담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요 PPT 제일 앞장에 제 연락처나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뭐 재밌지는 않은데 유익한 강의가 됐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